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 정의할 때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게 조건이고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일 때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맞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본모처럼 밑에 깔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렇게 앞에다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읽을 때는 P, B바 A라고 읽는다고 했었고요. 얘는 정리하기를 요렇게 PA가 일어날 확률분의 PA 교집합 B의 확률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시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냐면 상황을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수식을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P A바 B라고 하면 어떤 뜻인지 눈치채셨죠? 맞아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럼 이건 정의에 따라 P, B분의 P,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위에 거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랑 요식 두 개에서요. 공통인 거는 지금 PA 교집합 B인 거 눈치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PA 교집합 B를 기준으로 한번 식을 바꿔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1번식, 요걸 2번식이라고 할 때 1번식에서요. PA 교집합 B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PA를 양변에 곱하면요. P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2번식에서는요. PA 교집합 B는 P, B 곱하기 P A바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지난번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 두 개의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의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여러분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곱셈 정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A 교집합 B라는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냐면 PA 곱하기 PB바 A도 가능하고 PB 곱하기 PA바 B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요.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보다 클 때 우리는 조건부 확률 이렇게 정의했었고 양변에 PA를 곱하면 이렇게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요거 사건 B에 대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여러분 이렇게 기껏 정리를 해서 어떤 문제를 풀겠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진짜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한번 찬찬히 풀어보기로 해요. 자, 지금 보면 주머니에 빨간 구슬 7개, 파란 구슬 3개, 총 10개가 들어있네요. 이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내는 시행을 할 거냐면 2개의 구슬을 차례대로 꺼내요. 차례대로 꺼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는 빨간 구슬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건데요.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요. 첫 번째 빨간 구슬, 두 번째 파란 구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찬찬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 구슬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에는 빨간 구슬이 나오고 동시에 두 번째에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거 AND 개념인 거 이해하셨죠? AND 개념을 우리는 교집합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걸 지금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첫 번째 빨간 구슬이 나오고 동시에 두 번째에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맞아요. PA 곱하기 PB바 A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럼 한번 찬찬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요. 빨간 구슬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몇 개의 공이 있었죠? 맞아요. 10개의 공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빨간 구슬을 뽑는 경우니까요. PA는 얼마가 되겠어요? 맞아요. 10분의 7이 되겠죠. 처음에 10개 중에 아무거나 뽑았는데 빨간 구슬이 나올 확률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PA는 10분의 7이겠구나. 그러면요. 두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뜻을 좀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에 이미 빨간 구슬이 뽑힌 거죠. 그러면 지금 전체 10개 중에서 이미 뽑혀 나갔어요. 빨간 구슬이. 그래서 남아있는 구슬이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9개가 있는 상태예요. 그 중에 파란 구슬을 뽑는 사건인데요. 파란 구슬은 줄어들었나요? 안 줄어들었나요? 안 줄어들고 그대로 있죠. 이미 빨간 구슬이 한번 뽑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는 9분의 3이 된다는 거 눈치채셨어요? 맞아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9개로 줄었고 그중에 파란 구슬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3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거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아하 30분의 7이구나 라는 거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챘죠?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언제 쓰는 거다? 맞아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쓴다고 했었고요. 그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 PA 곱하기 PB가 A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줬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제처럼 빨간 구슬이 나오고 동시에 두 번째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거를 A 교집합 B처럼 나타낼 수 있고 그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예제 2번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더 풀어볼 거니까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회사는요. 같은 제품을 하나는 A 공장, 하나는 B 공장에서 각각 생산을 합니다.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A 공장에서 지금 40%의 생산량이고요. B 공장에서 60%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두 공장 A, B의 불량률은 각각 2%, 3%래요. 그럼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인데 그림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체 제품은 생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 대 B가 어떤 상황이냐면 A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지금 40%, 다시 말하면 0.4, 그다음에 B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60%, 이렇게 0.6의 확률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공장 A, B의 불량률은 각각 2%, 3%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불량이라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불량은 영어로 에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에러라는 뜻에서 요거를 E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량이 일어나는 사건은요. A의 불량률은 2%라는데요. A의 불량률은 어떤 의미냐면 A 전체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요만큼에 들어가는 사건이 얼마란 얘기라고요? 맞아요. 2%니까 0.0이겠죠. 그 다음에 B의 불량률은요. 이 B 전체에서 불량률이 요만큼인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얼마라고요? 맞아요. 0.03이에요. 즉 0.02, 0.03이요.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아니고요. 각각 A 중에서 0.02, B 중에서 0.03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까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마지막으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우리 불량품이었던 거 에러라고 해서 2로 나타내기로 했죠. 불량품이었을 때 그 제품이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다시 말하면 지금 조건이 뭐예요? 불량품이었을 때 그게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요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아하 PA바 2구나. 다시 말하면 2라는 조건 하에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 이건 P2분의 PA 교집합 E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눈치채셨죠? 네, 그럼 요걸 찬찬히 구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근데 P2를요 바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불량품일 확률 여기서 지금 대놓고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고 각각의 불량률만 알려줬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불량품이 될 확률은요. A에서 생산한 것 중에 불량품인 거랑 B에서
A에서 생산한 것 중에 불량품인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눈치챘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럼 A에서 생산한 것 중에 불량품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거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우리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맞아요. A에서 생산한 것 중에 불량품일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생산한 것 중에 불량품일 확률은 요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PA일 확률 얼마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PA일 확률은 40%, 그다음 PB일 확률은 60%, 각각 0.4, 0.6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A에서 생산했을 때 불량품일 확률은 요렇게 2%, 그다음에 B에서 생산했을 때 불량품일 확률은 3%라고 각각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02, 여기에다가 0.03을 곱한 게 이렇게 더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A일 확률 0.4에다가 A에서 생산됐을 때 불량품일 확률 0.02, B에서 생산될 확률 0.6에다가 B에서 생산됐을 때 불량품일 확률 0.03을 각각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요. 첫 번째 거는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0.008이 될 거고 이거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어요? 0.018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서 더하면 0.026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분모에 0.026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눈치채셨죠? 그러면 분자 이제 분자 마지막 여기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사실 여기랑 똑같죠. 다시 말하면 여기랑 똑같죠. 즉 여기랑 똑같죠. 즉 요거죠. 그래서 요걸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0.008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26분의 8인데요. 사실 약분이 한번 가능하죠. 그래서 13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안녕.